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낮 12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영상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이제 얼마 남았느냐 한 넉 달 11월 12월 1월 2월 넉 달 하고 이달은 오늘 28일이니까 이제 오늘 3일하고 3월 달에 내년 3월 달에 이제 9일하고 12일 더 하면은 한 132일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넉 달을 그냥 120일로 보고 12일 더 하면은 한 132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5달은 채 안 되고 넉 달 보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이제 영상 기록으로 제가 남기려고 합니다. 하루 일과가 그냥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일을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육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정신적으로 또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일할 뭐 이때까지 저도 정신적으로도 일도 많이 했고 육체적으로도 일도 많이 했고 또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주로 정신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육체적입니다. 거의 지금 하는 일은 거의 100% 육체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무원 이제 하다가 육체적인 일을 하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감사받는 게 없으니까 그래 편해요. 공무원 공직에 있을 때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여러 기관에서 놓습니다. 내 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업 본부니까 이제 상수도 사업 본부에 이제 자체적으로 감사실이 있고 또 그 안에 우리 개 안에서도 이제 또 감사하는 분들이 있고 또 시 본청에서 감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드물게 이제 저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주 높은 데서 하는 감사는 안 받아봤지만은 부산시청에서 내려오는 감사도 많이 받아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은 자기가 암만 일을 잘해놨다 하더라도 감사원이 또 보는 눈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뭔가가 이제 지적사항이 돼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 서 가지고 일을 또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은 또 그런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 하다 보면은 거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1년, 2년, 3년, 4년, 5년 뒤에 언제든지 그 자료를 와가지고 감사를 하면은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굉장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미간 말찍이라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뭐 나는 고위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 또 직급이 좀 높은 분들이 이제 일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감사를 받을 때 되면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참 얼마 전에 뭐더라 저게 그 형사들은 특히 더 심하죠. 얼마 전에 이제 형사가 어떤 사람을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그분이 하여튼 간에 굉장히 큰 중범죄를 이제 이렇게 저지른 것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실제 범인은 아닌데 이제 경찰이 그 사람을 이렇게 잘못 수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형사가 어떤 사람을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을 죄를 지은 것처럼 조서를 꾸며가지고 보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검사도 잘못했고 형사도 잘못했고 검사도 잘못했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판사도 일을 잘못해가지고 무고한 사람이 아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한 15년, 20년 이렇게 징역형을 살다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재검을 하잖아요. 다시 이제 내 아무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옥살이 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제 그걸 밝혀내요. 밝혀내가지고, 담당 형사가 그만큼의 어떤 정신적인 그 사람이 이제 그 손해배상 이걸 청구를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담당 그 형사로 하여금 판사가 얼마를 지불해라고 이렇게 놓은 판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형사는 다시 이제 또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또 어떻게 뭐 소송을 하느니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여하튼 거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만큼 하나는 좋으면 하나는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요. 아주 비근한 예가 그런 겁니다. 하여튼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 말이에요. 미국 재벌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 일하는 청소부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여튼 뭐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편한데 또 육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겨울 되면 손이 터요. 이게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많이 피곤하니까 저녁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음식을 조금 적게 먹으면 좀 괜찮은데 조금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다 보면은 그냥 가면 일찍 자는 수가 있다고. 일찍 자봐야 일찍 지도 않은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요. 아침 뭐 4시 되면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가면은 한 8시, 9시 정도 된다고. 그래도 되면은 이제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좀 볼만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 일찍 잘 때 그게 참 상당히 후회스럽고 그래요. 한 12시, 1시까지는 뭔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뭐서 자료도 찾고 그래야 되는데 볼만한 거는 많고 알아볼 것도 많은데 그렇지 못하고 자게 되니까 이제 이게 좀 안 좋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일을 좀 하니까.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거기 뭐냐, 7분이 지나가 버렸네. 아이고 참. 갑자기 칠성경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칠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우리 강정산을 이제 신앙을 할 때 한 20년까지는 안 돼도 근 2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칠성경을 오죽이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 5년 정도 안 하니까 조금 기억이 조금 아삼삼하더라고. 참네. 그럼 한 7년간 이렇게 읽다가 한 5년 한 번도 안 읽었거든. 5년 동안은 거의 한 번도 안 읽었다고 나와가지고. 그래 하니까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한번 보니까 이제 뭐 대충 알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북두 칠성에 이제 별이 7개인데 탐낭, 대계, 탐난, 문곡, 거문, 녹존, 염정, 무곡, 파군 요런 데 있다고. 별 7개가 탐낭, 그 다음에 대계, 탐난, 문곡, 거문, 녹존, 염정, 무곡, 파군 요런 순으로 이제 읽어 나가는데 최근에 내가 이제 보니까 내 없는 사이에 5년 그 사이에 그 위치가 조금 바뀌었더라고. 대개 탐낭, 거문, 그 다음에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이렇게 바꿨더라고.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 거기 이제 강정산도 아마 별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걸 여진통이라 그러는데 진묵스님도 여진통을 했다 그래요. 여진통은 이제 일반 성자들은 석가모니도 한 6가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진통은 이렇게 좀 아주 도가 높으면 할 수 있는가 봐. 그럼 강정산도 여진통을 했고 진묵스님도 여진통을 하고 허경영 총재님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별의 위치를 바꿨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제 원상복구했는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나서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 이제 칠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은 이제 몸이 이제 그 건강해지고 칠성의 이제 북두 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무병 건강하고 장수하고 많은 이제 복을 받는 뭐 그런 거 봐요. 그러니까 칠성경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구진 중천 대신 상조 건걸 하부 권륜 조리 감기 통제 건곤 대개 탐남 문곡 금운 녹존 염정 무곡 파군 고상 옥항 자미제군 대주 천재 세임미진 하재 불멸 하복 부진 원항정기 내야바신 청강소지 주야 상윤 속거소인 영신생 김성기 호도구령 원견존어 영보장생 삼태허정 육순곡생 생아양아 호아 형아 허신영 괴작관행 하보표 존재극금여 율령 요렇게 읽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바뀌었더라고. 칠성경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구진 중천 대신 상조건걸 하부 권륜 조리감기 통제건공 대개 탐난 금운 녹전 문곡 염정 무곡 파군 고상옥항 자미제군 대주 천재 세임미진 하재 불멸 하복 부진 원항정기 내야바신 청강소지 주야 상윤 속거소인 병신생 김성기 호도구령 원견존의 영보장생 삼태허정 육순곡생 생아양아 호아영아 허신영 괴작관행 하보표 존재극금여 율령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칠성경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보면은 그 이제 칠성경은 뭐 본인을 위해서도 읽는데 그 또 타인을 위해서도 많이 읽어요. 보면은 병신생 김성 나는 병신생이니까 33번째 간지가 병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1번째가 갑오고 첫 번째가 갑자고 그래요. 둘째가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이 이제 9번째인데 그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그 9번째 간지예요. 그래 하다 보면 이제 주위에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그 북두 칠성님의 그 기운을 받아 가지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이제 간절히 원할 때는 그 이제 간지하고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읽어줘요. 그래 읽어주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그 대상이. 그래 보면 이제 내 아들이 이제 병인생인데 갑을 병할 때 병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갑을 36이지. 그러니까 그 읽다 보면 병인생 이래 가지고 내 아들 이름 넣고 이제 호도구령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제 집사람도 이제 집사람을 위해서도 내 아내를 위해서도 이제 칠성경을 읽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신축생이니까 신축생 이제 이름 넣고 이제 이렇게 해요.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또 참 그 해바라기 그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해바라기 노래인데 거기 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의 간지를 넣어서 이렇게 많이 읽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 개축생 누구누구 또는 이제 을미생 누구누구 이제 자기 남편이 을미생이고 본인은 이제 개축생이고 그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이제 병자생이더라고. 그 13번째 병자생. 그다음에 자기 애들이 보면은 이제 경진생이 있고 이모생이 있고 또 정혜생이 있어요. 그 가족이 6사람인데 그걸 또 간절을 넣어서 이제 읽어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 되다 보면은 뭐 참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침으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강정산을 믿을 때 이제 신고문을 읽어요.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 일가의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개벽장 하나님이시며 미륵존불이시며 삼계 대권을 주재하옵신 정산 상제님이시여 제가 어렵고 진실한 참 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척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끌어 주옵시고 저의 조상을 회원시켜 주시어 선령과 후손을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법 회원 시대가 끝나고 곧 닥칠 대환란으로부터 부모 형제를 구원하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정성과 공명을 다하여 원시 반분하여 군사부 일치하는 거룩하신 상제님의 상생의 대도를 일심으로 깨달아 괴로움에 신음하는 억조 창생을 널리 건져 후천 5만 년 성경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강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이게 신고문인데 신고문 읽고 그 다음에 태울주 읽고 그 다음에 오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24절우도 있고 24절우를 아래 총재님께서 굉장히 빨리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읽어야 돼요. 동지 소환 대한 입춘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소마 망종하지 소서대서 입주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대설 이렇게 빨리 읽어야 돼요. 그게 24절인데 그 24절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관운장주라고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칠성경을 읽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갱생주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다 되고 나면은 이제 뭐 관운장주는 뭐 천하영웅 관운장의 막 재건정 천지파리 제장 육정육감 606월 소설 제장 일별별명사기 어문것그 여율령사파 그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칠성경은 조금 전에 했었고 그 다음에 다 읽고 난 다음에 서전서문도 읽고 그래요. 경원 김미동의 선생 문공이 영침으로 작서 집정기 하시고 명년의 선생이 모을 것이거늘 우 10년의 시극성편하니 총 약간 많으니라 오라석이 연절이요 이제 사망의 치천하지 대경대법이 계제 차수로 대 이천견 박식으로 기족이진 발로 오며 차생의 수천제 지하여 이옥강명의 수천제 지진하니 여긴 아니라 연이나 이제 사망지치는 본호도 하고 이제 사망지치는 본의심하니 덕기심이면 적도 여치를 고가득 이어느니라 하자오 정일집중은 요순우상 수지신법냐요 건중 건강은 상탕주무 상전지 신법냐니 왈덕 왈인 왈경 왈성은 은수수일이 적일이니 무비소이 명차심죄 묘야라. 아마 그런 것도 서전서문도 뭐 서전서문은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오늘 갑자기 생각나고 또 그 전에 이제 강정산을 하기 전에는 이제 또 내가 기독교를 엄청 했으니까 그 기독교에 보면은 저 찬송가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 노래를 많이 불러요.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가끔씩 불러요. 가끔씩 불렀는데 이 노래도 안 부른 지가 오래돼요. 뭐 내가 거룩한 성을 아침에 잠깐 한 불러봤는데 이것도 뭐 몇십 년 만에 한 불러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 오랫동안 안 부르니까.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그 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다밤과 같이 이 종이 쳐가지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나의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66세니까 지금 한 16세 때부터 한 50년간 이렇게 부도의 길을 이제 걸어간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거쳤고 강정산의 가르침을 겪었고 요즘은 이제 그런 거는 다 지나갔죠. 이제는 아까 내가 왜 거룩한 성을 했느냐 하면은 그 노래에 그래요.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뭐 그 후에 내가 바라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영광뿐이라 영광 예루살렘성 뭐 이래 나가요.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 참 영광이다 이제 이런 말 했는데 이제 그 기독교의 결론인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제 한 132일 뒤부터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 열어주시는 분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시죠. 신인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여는데 그 여는 그 방법이 어떻게 여느냐 하면은 33가지 공약을 33가지 공약이 열쇠라고 그 문을 여는 열쇠란 말이에요. 33가지 공약이 지켜질 때에 그 유리바다가 이제 이 세상에 펼쳐진다 이 말이야. 이 말을 하려고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까 그 강정사는 그것을 말해서 지상 성경 세계라고 했고, 공자는 대동세계라고 그랬고, 불교에서는 용화세계라 그래요. 용화세계. 미륵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새 세상을 여는데 그 세상이 용화세계라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했고, 공자는 대동세계라 그랬고, 강정사는 지상 성경세계라 그랬다고. 그 개감유록에서는 모든 사람이 신선이 되는 세상이라 그랬다고. 그 세상이 지금 132일 뒤에 허경영 총재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이제 그것이 이제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펼쳐지는데 그 하는 것이 33가지의 공약이 이루어질 때 그게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3가지 공약을 이렇게 쭉 보면은 기존 우리가 이제 없애야 될 법이 있고 또 새로 만들어야 될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33가지 공약 보면은 그 안에서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이 총 17개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야 될 법이 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없애야 될 것은 뭐냐? 제일 첫 번째로 보면은 지자체 선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여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서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시끄러워서 선거 예산 9천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04억 원도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자체 선거 이거 없애고 그 다음에 정당 지원금 제도 이것도 없애고 그 다음에 이게 시끄러워서 옮겨야 되겠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만국의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이래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부와 여성부를 이제 없애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정권 거래세 1억 원 미만에는 이제 정권 거래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도 없애버려야 되고 자동차세 없애고 상속세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 이것도 없애야 되고 전국의 교도소도 없애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금융실명제 이것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징병제 이거를 폐지해 버려야 되고 그 다음 농지거래 허가제 이것도 폐지하고 그 다음 농약공장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김영란법 쌍불제 이걸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억 원 미만의 재산압류 강제집행 이것도 없애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노조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조금 전에 한 걸 합치면 17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신설하는 것이 13개가 있어요. 거기 이제 결혼에 대해서 결혼 공영제, 연애 공영제, 그 다음에 결혼부 신설하는 거,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출산 공영제 및 이제 전업주부 수당 지원하는 거, 여기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이제 건국수당을 이제 지급하는 거예요. 건국수당 65세 이상한테 이제 주는 거고. 세 번째죠. 네 번째가 이제 부채혁명으로 들어가면은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1억 원 지급하는 거.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배당금 18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매월 150만 원 이상 이렇게 이제 받는 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혁명으로 들어가서 세금 포인트 제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 신설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뉴딜 단지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모병제를 또 실시하는 거, 그 다음에 어음보험공사를 이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노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기업가족협의회 구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안경공명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첨단화된 사막화 방지 뉴딜 정책 실시하는 거. 요거 내가 좀 빨리빨리 했는데 거의 13개예요. 그 13개가 실현되게 되면은 13개하고 17개를 없애버리고 13개를 이제 제일 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 이거 모든 것 준다는 것만 말을 빨리 해서 그렇지 이게 굉장한 거예요. 양적 완화 말이에요. 그 2,000조를 하게 되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대통령 76조 헌법 76조 1항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 후보들은 이것을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오늘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현재 지금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당에서 내일 금요일 날 이제 토론을 이때까지 총 8번 했어요. 8번 하고 지금 2번 남았거든요. 2번 남았는데 어제가 8번째였고 이제 내일 9번째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31일 날 이렇게 하면은 두 번 하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당에 지금 4사람이 있는데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이, 원희룡이 요 4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되는 것이 11월 5일 날 확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래저래 보니까 지금 홍준표가 어제는 뭐 좀 앞선다고 이렇게 언론에는 해도 요거는 내 개인 생각입니다만 내피셜입니다만 아무래도 윤석열이가 될 것 같네요. 윤석열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하태경이라고 있어요. 하태경이가 국민의힘당의 후보 중에 18명 안에는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제 윤석열이를 지지했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주위에는 지금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 전직 국회의원들이 거기는 문전성시입니다. 버글버글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똥파리들이 꽉 몰려 있다고. 그런데 비해서 홍준표 당에는 홍준표 주위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어요. 뭐 조경태 한 사람하고 불과 몇 사람 안 되면 5사람도 안 돼요. 그런데 비해서 윤석열이한테는 사람들이 그만큼 몰려 있다고. 그만큼 똥파리 떼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당심에서는 윤석열이가 유리하고 일반으로 봐서는 홍준표가 유리한데 결국 가서는 이것이 내부 분열과 자중질환으로 이어져 가지고 질일멸렬되는 것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지금 어제 황교안 씨가 8사람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경선 취소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거기 기각이 됐다고. 기각되고 상고를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기각될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일단 기각됐다고. 그래 되면은 아마 예측으로 봐서 홍준표가 탈락이 되면은 그 부정선거, 그것도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국민의힘당에서.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이가 이제 되게끔 이렇게 좀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래 되면은 홍준표도 가만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자중지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이 윤석열 씨가 살아온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안 되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분은 자기 처나 장모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자기가
검찰총장 및 뭐 기타 검사로 있을 때에 자기하고 유리한 사람한테는 많이 이걸 기소를 유예시키거나 이걸 많이 봐줬다고. 그것이 검사로서의 바른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직권 남용을 했거나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또 검찰 사주 고발 사주 의혹도 고발 사주를 한 거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뭐 홍준표 씨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느냐고. 그 밑에 그거는 이미 뭐 열린 공감 TV에서 이미 환하게 밝혔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홍준표가 느끼니까 자중질환으로 이제 일어나서 질이 멸렬될 것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가게 되고 이제 총재님께서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무엘 상 보면은 구약 성경에 사무엘 상이라고 있어요. 그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이 나오는데 그 초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 있어가지고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아들 집을 찾아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보니까 아들들이 전부 다 그 체격이 커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니까 출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금 뭐 윤석열이 그 사람 외모로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학벌로 봐도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외모로 보면 뭐 홍준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 그러니까 야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사람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걸 보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쉽게 말해 다윗의 형들이 전부 다 체격이 윤석열하고 비슷해. 뭐 근사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을 할까 말까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내려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된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제 다 왔나 그러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 아직 성인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양을 치고 있는 애를 이제 데려오는 거야. 애를 딱 데려와서 또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얼굴이 잘생겼어. 쉽게 말해서 용모가 이렇게 잘생겼고 특히 이제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고. 새까만 눈동자야 아가씨 말이야. 아가씨는 아니고 그렇지만 아가씨 두 눈은 별같이 반짝거리네. 노래가 있는데 그 다윗의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반짝했다고. 총기가 있고 영리하고 말이야. 그리고 사람이 그 소크라테스는 악기를 다루어 가지고 사람의 그 머리 아픈 것도 치유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듯이 그 다윗은 악기를 잘 다뤘어요. 그 당시. 그 사람을 이제 기름 부어라 왕으로 삼아라 이제 이렇게 계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 이제 듣는 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온 어린애가 청소년이라 그때 이제 한 15살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왕으로 이제 시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마지막 주자가 다윗이었는데 다윗으로부터 아들이 솔로몬이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하면 길고 그렇듯이 이제 마지막 주자가 나오는 거예요. 11월 달 들어서면서 제3지대에 이제 김동연이가 좀 이렇게 들썩거릴 거고 안철수도 그러고 이제 김경재라고 있어요. 국민혁명당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마지막 주자로 허경영 진짜 주인공이 나오죠. 나오셔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실 때에 뭐 어제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안철수, 김동연, 김경재, 허경영 이 네 사람이 붙어가 TV 토론을 하게 되면은 시청률이 한 70%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일어나면서 허경영 총재님의 본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아래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바다 그랬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보다 훨씬 격이 높은 참 하나님께서 신께서 인간이 돼서 오신 신인 허경영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천지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거라고. 설계 도면에 설계에 이게 박혀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개감요록에 있다시피 개감요록에는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까지 예언이 돼 있다고요. 박근혜는 18여왕으로 돼 있는데 18여왕 다음에 바로 천하벌레 허시성을 가진 사람이 천하의 권력을 잡는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다시피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이미 개감요록에서는 그렇게 예언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듯이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구경이 그렇게 재밌다고 해요. 100만 불짜리 구경이 된다. 모든 후보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비방스러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 훌륭한 뭐 천손민족이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이도 그렇고 안철수나 김동연이나 또 김경재 씨나 다 훌륭하고 다 대통령감이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은 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 각종 사회 문제를 이제 이야기할 때에 국민들이 이 허경영 총재님이야말로 정말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을 줄 수가 있겠구나. 또 1억 원을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 그 인플레가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저 중남미의 그 어떤 국가처럼 국가가 뭐 이렇게 파산이 된다거나 인플레가 엄청 심하게 되지는 않겠구나. 그 나라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것을 이제 설득을 총재님께서 시킬 거고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깨달아 갈 것이고 또한 뭐 이재명 씨는 나는 깨끗하다고 보는데 하도 이제 상대방 측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헷갈리게 되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당에 아무래도 윤석열 씨에 대한 그 모든 실체가 이제 다 드러나니까 다 드러난다고요. 다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이 마음이 이제 떠나잖아요. 떠나가지고 자동적으로 허경영 총재님한테 기울어져서 이제 압도적인 지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좀 언급했습니다. 지금 뭐 근무 시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하여튼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 이게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어제는 총재님께서 국회에서 무슨 큰 상을 받았어요. 국회 가셔가지고 그건 무슨 상인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하여튼 대상을 받은 것 같아요. 보고 국회 안에도 그 한옥으로 있어요. 상춘제인가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도 가서 상당히 그 한옥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어제가 26일인데 국가혁명 당사가 또 있습니다. 여의도에 국회의사당하고 가까워요. 거기에 가서 가지고 어떤 그 연세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뭐 글도 아니고 글도 쓰고 그다음에 그림 같은 걸 그려가지고 천하 통일 허경영 뭐 이렇게 적은 것을 서로 이제 받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내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아서 이제 좀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어떤 그 나이 많으신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붓으로 이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가지고 총재님께서 그 옆에 있었는데 그걸 주고 한 것이 있었다. 경호원들도 어제 오고 어제 그 김효건 씨가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바빠서 얼핏 보다 보니까 자세히 그 화가가 누군지 또 총재님께서 국회에 가신 건 확실한데 국회에 이제 거기서 어떤 상을 하나 받았어요. 그 상 이름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영상 기록을 내가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국가혁명당 당원은 아니더라도 무슨 특보 자리 이런 것을 이렇게 신청하면은 다 이렇게 그걸 하는가 봐요. 나도 이제 좀 대상자를 압축을 해가지고 하나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5% 안에 이제 들어야만이 되는데 들게끔 하는 것이 또 이제 당원의 도리죠. 지금 아까 그 김성수 씨라고 부산의 청년 국장님인가 그래요. 그분이 정말 홍보를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하신다네요.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현대 민심이 어떠냐니까 허경영 하면은 전에는 아주 미친놈 또라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은 그런 것이 거의 사라졌고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한두 사람 가끔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에 비해서는 엄청 줄어들었다 그렇게 하네요.
정말 이제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 이제 받을 날이 이제 다가옵니다. 다가오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유리 바다 그 거룩한 성에 이제 들어가는 자가 참 영광이 있다 그랬는데 그 새 하늘 새 땅이 이제 곧 펼쳐지는 겁니다. 펼쳐지는데 그것은 3.3 공약이 실천됨으로써 이제 그 새로운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